안녕하세요. 오늘 테이블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목공 작업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테이블소죠. 이 테이블소도 일단 부재를 재단을 해 놓으면 그 다음은 이제 조립을 하고 샌딩을 하고 칠을 하고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DIY를 하면서 이 테이블소만 제대로 활용해도 모든 걸 다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근처 목공소나 뭐 이런데 재단을 맡겨야겠죠. 그런 비용도 솔찬히 나오고, 일단 커팅 한번 하는데 한 1,000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재를 이거 4번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단소에 이런 걸 맡기면 이런 거 하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재값은 별도고 커팅값만 4,000원 듭니다. 그러면은 이 테이블소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킥백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고 테이블소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제가 지금 목수 집을 짓고 가구도 만들고 뭐 싱크대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손가락 없는 목수들이 많아요. 이게 참 안타깝게도 다 이런 테이블소,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테이블소가 있고 공방에도 테이블소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무심결에 잡념을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일하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많이 잘리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안전목공, 테이블소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조기대예요. 이 조기대가 좌측에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서양 것은 대체로 우측에 있어요. 그래서 좌측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밀면 되고, 우측에 있을 때는 또 이런 식으로 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통날이 2개죠. 이축이라고 부르죠. 회전 방향은 야는 이렇게 돌고 야는 이렇게 반대로 돌아요. 이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게 소위 막재단기, 싱크대, 그러니까 PB를 재단할 때 쓰는 재단기인데요. 이 파티클 보드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조각을 본드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에다가 필름을 입힌 이런 걸 파티클 보드라고 하는데, 이런 걸 재단할 때 뒷날이 이게 없이 야만 있다면은 이바리가 난다고 하죠. 필름이 다 터져요. 그래서 마감면이 깔끔하지가 못하죠. 근데 야는 자르는 용도가 아니라 이 필름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역방향으로 돕니다. 거꾸로 돌면서 이 필름에 절단선만 자국을 내서 절단을 하고, 막상 나무 절단은 이 뒷날이 하는 거죠. 근데 이 다른 재단기와 다르게 여기에 라이빙 라이프가 없잖아요. 라이빙 라이프가 킥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서 이 막재단기로 나무를 자를 때 킥백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할 때는 특히 킥백에 많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단기 같은 경우에는 횡절이 돼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자재를 자를 수가 있어요. 편하게. 이걸 잘 사용하면 안전하게 목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무를 자른다, 켠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나무를 자른다.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무를 잘 나온다, 나무를 도끼도 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무가 지금 이게 길이 방향이죠.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이건 옹이 이치입니다. 이 나무 이름은 레드파인 18T예요. 그러니까 집성 합판이라고 부르거든요. 조각들, 이 조각으로 계속 붙여놓은
거예요. 이 집성합판이 그 원목에 비하면 원목은 폭이 한 이 정도도 나와요. 나무 사이즈. 물론 원목도 전부 다 붙여서 넓게 판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집성합판하고 차이점은 집성합판은 폭이 좁고 붙인 것이, 원목은 좀 널찍한 거 붙여서. 그건 개인이 직접 공방에서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른다, 켠다. 우리가 이걸 길이 방향으로 자르는 거 켠다고 그러죠. 영어로는 뭐 리핑, 립컷이라고 그러고, 도끼도 나무를 자른다, 이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자른다, 자른다 표현을 하죠. 그러면은 이걸 자르는 거하고 켜는 거, 자르고 켤 때, 물론 켤 때 킥백은 나무를 켤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자를 때도 기초 지식이 없으면은 킥백은 언제든지 발생을 합니다. 자, 일단 나무를 한번 위치를 해볼게요. 뒷날은 이 앞날은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고 이제 이걸로 자를 때 이게 회전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 앞날은 위에서 밑으로 가죠. 뒷날은 밑에서 위로 올라오죠. 이 뒷부분이 킥백존이에요. 이 조기대가 있어서 킥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조기대가 없으면 킥백이 안 생기는데, 자, 이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자르고 갑니다. 자, 톱날 회전 방향이 위에서 밑으로 가죠. 이렇게 가면 위에서 밑으로 가니까 약을 눌러줘요. 근데 뒷부분 가면은 밑에서 위로 가잖아요. 붕붕 떠요, 여기서. 근데 붕붕 뜨다가 그 부재가 균형을 잃는다고 표현을 할게요. 여기서 균형을 잃고 자재가 이 톱날과 조기대 사이에서 어떻게 날이 균형을 잃고 좀 회전을 해서 톱날에 걸렸다. 그럼 이때 발생하는 게 킥백입니다. 이젝션이라고 그러죠. 팡 튕겨나가요. 근데 이게 뭐 또 톱날을 타고, 톱날의 회전력에 의해서 톱날을 타고 이렇게 날아가는 수가 있거든요. 회전까지. 이건 그냥 킥백이라고 부르죠. 그 모타 힘을 말할 때 우리가 소위 마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마력은, 1마력은 말 한 마리의 힘을 1마력이라고 하는데 보통 뭐 3마력, 5마력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타 회전력이 말 3마리가 달리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것이 부재를 쳐서 날아오는 이 힘은 엄청나죠. 소위 이거에 맞고 갈비뼈가 부서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심해서 다뤄야 되고, 제일 안전한 건 킥백존은 항상 조기대와 톱날 사이에서 튕겨나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 회전력으로 이런 식으로 날아오고,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이 자리를 피해야 돼요. 밀더라도 항상 피해서 쪽에서 밀어야 되죠. 이젝션도 피하고 킥백도 피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재단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자세나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나무를 켜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건 지금 원장을 재단하기에 최적화된 설계예요. 넓은 그 원장을 놓고 그대로 밀면 되겠습니다. 자, 나무들을 켤 때 미는 힘과 이 조기대 방향으로 주어지는 힘, 두 가지 방향의 힘을 주어서 이걸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 킥백이 발생되지 않고 이걸 반듯하게 자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재가 이 끝에 왔을 때 이건 이런 스틱으로 밀어줘서 부재를
킥백 방지 존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줘야 킥백이 발생되지 않고 안전하게 합니다. 이제 좀 큰 부재, 원장, 48 사이즈의 원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두 가지 방향으로 밀어줘야 된다는 거. 진행 방향과 조기대 방향으로. 그래서 원장을 할 때는 원장 이만 하잖아요. 이 방향으로 밀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미는 힘과 조기대 방향으로 눌러주는 힘, 이 두 힘이 작용을 해서 킥백 발생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럼 이 좁은 판재 한번 잘라볼게요. 이거 자르기 전에 톱날 높이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18T거든요. 18T보다 지금 한 15mm 정도 톱날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이 톱날 높이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아요. 안전을 위해서는 톱날을 낮추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닿는 순간 이미 상해를 입어요. 이미 다치는데 이게 낮다면은 피만 날 거 아니에요. 약간 스쳐서 피만 그냥 반창고만 바르면 될 건데 이게 만약 이렇게 높다. 근데 이렇게 딱 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톱날을 최대한 낮추십시오. 나무보다 약간 한 5mm 미만으로 해서 재단을 하는 게 안전으로는 제일 좋고, 근데 이걸 안전하게만 하다가 보면, 자 이거 보세요. 이 날에 최대한 낮춰볼게요. 이걸 자르기 위해서 톱날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절. 여기서 자르는 면적 8개가 돌면서 이걸 자르는 경우가, 자, 한번 올려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3개가 이 면에 걸쳐서 자르는 거. 힘은 이 3개짜리가 일단 마찰이 훨씬 적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1마력짜리 모터라고 해보면 톱날 하나에 3분의 1마력씩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힘있게 치는 거죠. 그래서 이 켜기용 톱날은 보통 한 40개 정도 달려 있어요, 날이. 옆에서 이렇게 자르는 거, 이건 이제 자르기용. 이건 한 80개? 그 정도 날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일단 톱날을 장착해 놓으면, 자, 켠다고 켜기용하고 자른다고 또 자르기용 날을 이렇게 바꿔 끼우기가 좀 귀찮죠. 그래서 겸용 날도 있어요. 한 60날 정도 해가지고 자르기와 켜기를 다 하기도 합니다. 일단 이 날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안전을 위해서는 낮은 경우가 좋고, 일단 낮다 보니까 마찰력이 세지고 마력수가, 그러니까 작은 힘으로 치다 보니까 하두를 자를 때는 모터가 정지도 하고 그래요. 서버려요. 그럴 때는 다시 또 올려줘야겠죠. 톱날에 가해지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근데 이걸 높이다 보면은 일단 마찰력이 적어지고 톱날을 치는 이제 그 힘이 좀 세져서 하두도 거침없이 자르는데, 일단 거기서부터는 이제 안전하고 직결이 되는 거죠. 일단 닿으면 다치니까. 그럴 때는 그래서 안전을 생각하시면 항상 톱날은 낮춰야 되고, 근데 자르다가 보니까 하두도 자르다가 모터가 선다. 그래서 톱날을 높여서 잘라야겠다.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면은 그 마력수를 높여서, 그러니까 좀 센 모터를 장착을 해서 톱날을 낮춰서 안전하게
자재를 자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안전하게 이거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집진기예요. 집진기 한번 켜고. 항상 두 가지 방향의 힘, 미는 힘과 옆에서 미는 힘, 이 두 가지 힘이 있어야 킥백이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서 맞다. 이걸로 들어줘요. 이 부재는 킥백 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딱 밀어줘야 됩니다. 이런 슬라이딩이 되는 이제 부재를 자를 때 이쪽에서 부재를 치수를 재고 이렇게 자르면 되거든요. 이건 야가 조기대가 필요 없으니까 이 것만 가지고도 안전하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이쪽에서 치수를 잴 때가 있어요. 부재 길이가 긴데 조금 작을 때 이걸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밀고 잘라야 되는데 이 슬라이딩을 이용할 때 이 조길에 치수만 재놓고 야는 멀리 해놓고 밀어야 돼요. 야를 놓고 하면은 킥백이 바로 발생하거든요. 대고 밀다 여기에서 이거 밀 때는 이것도 사용 않거든요. 그냥 미는데 그냥 그대로 노출이 돼요. 이 킥백 존에 일단 라이딩 라이트도 없고. 그래서 슬라이딩을 사용해서 부재를 자를 때도 만약 조기대를 사용한다면 치수 재고 야는 바로 멀리 보내고 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킥백이 발생하니까요. 그럼 자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를 때 이 슬라이딩을 이용할 때는 이쪽 치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조금만 잘라볼게요. 이 슬라이딩이 없는 재단기를 사용할 때 그 자르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미는 경우가 있잖아요. 야를 쓰면은 편한데 일단 길이 방향과 조기대에 접착하는 이면이 좁잖아요. 좁으면은 킥백이 발생할 확률이 좀 커요. 야는 좀 길이가 야보다 더 길다면 이런 사이즈의 나무를 자른다. 근데 이런 슬라이딩도 안 된다. 이렇게 잘라 나갈 때 킥백 발생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참 취약해요. 이런 경우에 킥백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거 자를 때는 이런 거 놓고 잘라야 돼요. 딱 잡고 가다가 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조기대 받는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여기에다 힘을 딱 주고 계속 여기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전하게 자를 수가 있어요. 이 킥백에서 발생되는 그 부재를 이렇게 잡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킥백을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켜고 이를 잡고 이런 우리
공방에 놀러 오는 많은 목수들이 이거 처음 본다. 이게 뭐냐? 왜 다른 재단기는 없는데 이 재단기는 이제부터 있냐? 이걸 좀 많이 질문을 해요. 이건 피리아판 재단할 때 쓰는 거예요. 그 치수를 뭐 150, 지금 150에 맞췄거든요. 이렇게 딱 맞춰놓고, 이건 두 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절단을 딱 하면 한쪽 면은 깔끔하고 반대면은 이발이가 아니 반대면은 면이 일자가 아니라 약간 파먹어요. 야는 이쪽 면은 깔끔하고. 그래서 150 딱 맞춰놨잖아요. 맨 처음에 이걸 이제 띄어요. 띄면은 이렇게 자르면 야가 몇이 나오냐면은 이게 한 8mm, 158이 나오죠. 일단 딱 자르면. 그리고 반대면 이쪽에 붙으면 그거 자를 때 이걸 다시 딱 놓고 미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하는 치수가 딱 나오는 거죠. 양쪽 면, 그러니까 양쪽 면 가공을 위해서 약을 쓰는 거예요. 원목이 아니라 PB, 파티클 보드를 쓸 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150 맞춰놨죠? 이거 띄고. 안 됩니다. 이 용도로 쓰는 겁니다. 킥백이 일어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킥백 존에서, 킥백은 항상 조기대와 톱날 뒷부분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스피드도 잃지 않고 이쪽에서만 잡고 간다. 킥백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거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슬라이딩을 자를 때 조기대를 멀리 하고 잘려야 되는데, 만약 조기대가 있다. 마찬가지로 킥백이 발생합니다. 그 두 가지 경우 킥백 발생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킥백이 발생되면 순식간에 날아가기 때문에 그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킥백이 두 가지 다 발생을 했는데 힘있게 안 튕겨나갔죠? 부재 뒤틀림이 좀 적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부재 뒤틀림이 좀 심했으면 톱날을 제대로, 톱날의 힘을 받아서 날아갔을 거예요. 이상으로 테이블소에 대한 그 안전하게 재단하는 걸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공구들도 한번 그 안전하게 목공을 할 수 있도록 그 테이블소 외에도 그 많은 목공 기계들 안전하게 재단해서 그 재밌게 목공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